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 증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당장 증시 폭락뿐만 아니라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맞불 관세를 예고한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 그래도 혼란인 이 상황 속에서 간밤에 가짜뉴스 수독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90일간 유예한다는 뉴스가 떴었는데 가짜뉴스다라고 백악관에서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갑자기 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서 90일간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자기 미국 주가가 상승 반전을 하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때 2.5%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네. 이게 가짜 뉴스로 밝혀지면서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그만큼 이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그 뉴욕 증시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 참 간밤에 도 그렇고 요즘에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시장이 그야말로 혼란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그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관세 전쟁이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로 무역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이 보복 관세 34% 부과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세계 각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을 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면 여기에 또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거고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말 그대로 혼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말 그대로 경기 침체까지 유발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위험 자산이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 이게 발생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에 대한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와는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미 뭐 펜타닐 원료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 20%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여기에 상호 관세 34%, 추가 관세 50%를 합치면 104%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국을 정조준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무엇보다도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이 가장 많은 무역 적자를 쌓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에서는 이번 중간선거,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 승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지지 정당을 바꾸는 그런 주에서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주가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쇠락한 그 제조업 지대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를 가장 많이 뺏어가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의 저가 제조업 제품 수출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조업을 갖다가 쇠락하게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무역 적자, 중국에 쌓고 있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그럼으로써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라는 의도로 중국을 정조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보복 관세 부과를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더 강한 조치로 50%, 중국은 34% 보복 관세를 천명했는데 50% 관세를 얘기를 하면서 맞불을 놓음으로써 다른 나라들도 그러면 이제 겁을 내고 보복 관세 부과를 하려고 하다가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뭐 정책이 시행이 된 건 아닙니다만 증시에서도 이게 반영이 되고 있고 특히나 미 전역에서 이 정책 반대 시위,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54%가 반대한다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 관세 정책 계속 시행될 수 있을까요? 예, 관세 정책에 대한 이렇게 반발 여론이 커지고 심지어 그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계속 제기되면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애시당초 이렇게 관세 전쟁을 벌인 목표는 내년 11월에 예정된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재선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1월에 예정된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할 경우에는 바로 레임덕이거든요. 예. 그래서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 11월에 예정된 중간 선거 승리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중간 선거 패배가 이런 지금 관세에 대한 반대 여론 때문에 점점 확실해지게 되면 이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 정책을 갖다가 이제 되돌리고요. 조기에 좀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통해서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얻을 것은 얻어내고 관세를 갖다가 되돌리는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약해지지 말고 용기를 내고 인내심을 가져라 라면서 결과는 위대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어떤 셈법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 당연히 지금 바로 물러난다라고 하면 지금 관세를 갖다가 많이 올리면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네. 당장 얻어낸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좀 조금 반발 여론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해서 물러나게 되면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반발이 더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중간 선거에서의 승리도 요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을 보면 이 상대국과의 그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림으로써 본인의 그 양자 협상에서의 협상력을 갖다가 극대화시키고 여기서 상대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얻어낸 다음에 이제 그 압박의 강도를 낮추는 이런 협상 전략을 일기 때부터 써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상호 관세 압박을 통해서요. 이미 유럽 연합에서는 뭔가 무관세 조치를 취하자라는 제안이 나왔고요. 또 일본도 역시 뭔가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새로운 그 협상을 하자라는 조치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정상이 전화를 해가지고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아예 면제하겠다 이런 제안을 받아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서 중간 선거에 그걸 성과로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물러날 뜻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소위 말하는 경제학에서 incredible threat이라고 하죠. 뭐 사실 언젠가는 거둬들일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원하는 조치를 얻어내면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이번 관세 전쟁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기 희망한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또 관세 정책에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의 많은 후원금을 정치 후원금을 냈던 후원자였기 때문에 일종의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많은 발언 입김을 줄 수 있는 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일종의 그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완전히 등을 돌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많은 자신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뭐 자율주행 관련된 그 규제를 트럼프가 풀어주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을 선도할 수 있고 이것이 많은 미래의 이윤을 창출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주 개발 사업 관련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많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도 일론 머스크 기업이 전기차 판매를 해야 되고요.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고 유럽으로의 전기차 판매도 있는데 관세 정쟁을 벌이게 되면 당연히 이윤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하락을 통해서 막대한 손실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1년 내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일주일 만에 35에서 45%로 상향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된다면 당연히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텐데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저도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에서 봤을 때요,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면요, 미 연준에서 정책 금리를 인하해서
뭔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물가가 인상될 수 있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물가 안정이 뭐 정책 목표 중에 하나인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정책 금리를 잠시만요. 네, 이런 가운데 정인규 통상교섭 본부장이 오늘 워싱턴을 찾습니다. 미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상무부와 USTR를 만나서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한 입장인데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부터 한 몇 시간 전에 미국 측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인하할 가능성이 없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유예나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마침 방미를 앞두고 이런 매우 좋은 소식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아무래도 설득할 카드가 필요할 텐데요. 이 알래스카 LNG 수입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이 관련한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또 LNG 수입이 많고 대기 수입 확대 폭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있을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 미국산을 늘려 나가는 문제는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많이 되어 왔던 거고 어쨌든 그 미국의 관세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무역 수지 우리가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흑자죠. 흑자로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수출을 줄이기는 어렵고 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역 수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패키지를 검토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 공백, 리더십 공백인 상태인데 이런 시점에서 대미 협상에 좀 걸림돌로 작용하진 않을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및 총리께서 통상정책 분야에 정말로 정통하신 분이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미 통상 문제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 특히 그 상무부나 USTR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요급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고요. 또한 그 실무급에서도 그동안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여러 채널을 이용을 해서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통상 정책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도체 추가 통합 관세도 예고되는 중인데요. 이 통합 관세도 이번 네, 방미를 앞둔 정인규 통상교섭본부장의 질의응답 듣고 오셨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서 다른 나라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유예나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개선 여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방침 그리고 여러 가지 패키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을 했는데 교수님 일단 방미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협상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성과를 손에 쥐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데 그 성과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최소의 비용을 치르게 하는 성과고요. 그 성과를 쥐어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좀 이익을 지키는 방식의 협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치르는 카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금 통상교섭본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대표적인 게 에너지 수입처를 갖다가 기존의 중동에서 미국으로 전환하는 거.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예를 들면 조선업에서 협력을 제안하면 우리가 조선업에서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이 무역 장벽,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에서의 좀 수입을 좀 개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협상 카드로 줄 수가 있고요. 대신 우리가 중요한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제품,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를 갖다가 낮추는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트럼프발 강경한 관세 정책에 우리 증시도 파랗게 질린 상황입니다. 어제는 한때 매도 호가를 5분 동안 중단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는데 우리 시장의 충격파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예, 지금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좀 관세도 낮추고 이러는 게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 증시가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한 거. 이것이 중국과 미국 간의 극한으로 치닫는 무역 전쟁이 오는 게 아니냐. 라는 것 때문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예.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육박할 정도로 두 경제권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 국면에 접어들어야만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진정이 되고 한국 주가 하락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